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자주 인사드리죠. 오늘 영상은 제가 그 작업형 이 유형에 대한 문제 중에서 분류 모델에 대한 설명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이제 회귀에 대한 모델 영상도 좀 올려달라는 말씀을 주셔가지고 오늘은 작업형 이 유형 회귀 모델에 대한 내용을 좀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그 시험 환경상에는 오픈되어 있는 문제가 분류 문제이다 보니까 분류 문제가 아닌 회귀 문제를 다뤄볼 때에는 다른 툴을 써야겠죠. 그래서 구름 환경이 아니라 저는 콜랩 환경에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콜랩을 쓰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 처음 쓰시는 분도 계실 건데 일단은 구글에 들어오셔가지고 그러니까 크롬에 들어오셔가지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드라이브를 들어갑니다. 드라이브를 들어가시면 여기에서 신규를 눌렀을 때 기본적으로는 뭐 이제 더보기 누르면 저는 지금 콜랩을 설치했기 때문에 나오는데요. 이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없을 때에는 즉 최초로 사용을 하실 때에는 이제 더보기 누르셔가지고 여기에서 콜랩이라고 검색을 하셔서 여기에서 다운을 받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더보기 눌렀을 때 이렇게 콜랩이라고 나올 거고요. 이렇게 눌러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생성하셔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만들어진 게 있어서 이걸 눌러서 사용을 해볼게요. 네, 이렇게 화면이 나올 건데요. 여기에서 이제 코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조금 화면을 이 정도로 키워 볼게요.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여러분들 데이터를 갖고 와야 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는 분류, 회귀 두 가지가 작업형 이유형에 나올 건데 분류는 말씀드렸으니까 생략할게요. 회귀는 우리가 목표하는 목표 변수가 수치형일 때 쓴다라고 했어요. 즉, 분류 모델처럼 목표 변수가 0 또는 1, 남자, 여자, 생존, 사망 이렇게 이거 아니면 저거가 아니라 어떠한 수치를 내가 예측해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모델하는 모델링하는 방법도 다르고 모델의 구조도 다르고 그 다음에 평가하는 평가 지표 또한 다를 수밖에 없는 거겠죠. 자, 그래서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구별을 지어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역시나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겠지만 이전에 분류 모델도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딱 하나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러 가지 모델 중에 정말 이상적인 거는 여러 가지 모델을 가지고 해봤을 때 좋은 모델을 써가지고 결과를 낸다. 이게 정말 베스트이긴 해요. 근데 우리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제한적인 시간, 그 다음에 제한적인 상황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분류든 회귀든 자신 있는 모델 하나를 딱 그냥 준비해 가서 거기에 맞게 시험에서 하라는 대로만 쫙쫙쫙 해주시면 여러분들께서 감점이 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랜덤 포레스트 저는 모델을 분류 그리고 회귀에서도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아이는 앙상블 모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성능이 어느 정도는 그래도 보장이 됩니다. 뭐 물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설정값에 따라서 성능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너무 막 말도 안 되게 나오거나 이러진 않아요. 뭐 다만 앙상블 모델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뭐 과적합에 대한 위험성 등등등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굳이 하나를 내가 외워야만 한다면 선택해야만 한다면 제가 봤을 땐 이 모델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일단 문제를 볼게요. 자, 이러한 문제가 있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는 겁니다. 어떤 데이터가 있는데요. 4009행, 즉 4009행의 데이터를 통으로 줘요. 통으로 주고 그 중에 3800, 상위의 3800행까지를 학습용, 즉 트레인으로 쓰고 나머지를 테스트로, 즉 209행을 테스트로 쓸 수 있게 데이터를 슬라이싱, 즉 잘라서 쓰라는 겁니다. 원래는 아마 대부분의 경우에는 작업형 이유형에서 트레인 따로 테스트 따로 주실 거예요. 저희 그 K데이터의 문제 오픈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간혹 이렇게 통으로 데이터를 준 다음에 알아서 잘라서 쓰세요라고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쓰는지 방법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일부러 이렇게 좀 준비해봤고 요거는 저희 그 제 실기 교재에도 나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기책 구입하신 분들은 저희 모의고사에 2회 모의고사 내용 보시면 돼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주시고 학습용 데이터를 해가지고 저희가 모델링하고 테스트 데이터를 그 모델에다가 적용해가지고 우리의 목표 변수인 프라이스를 예측하고, 즉 가격을 예측하는 거겠죠. 그 예측한 결과를 제출해 준다. 자, 다만 이런 거 이런 거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거에서 굉장히 많이 우리가 놓칩니다. 제출 결과는 테스트 데이터의 개수인 209행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게요. 테스트 데이터 개수가 209개인데 209행인데 그 개수와 맞지 않았다? 이건 정말 치명적인 실수예요. 그래서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수 맞게 잘 하고 있는 건지를 꼭 보라. 이런 말이 항상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당연한 거겠죠. 그 다음에 평가 지표는 RMS 2로 한다라고 나와 있는 걸 봐서 내가 여기에서 다른 걸 못 봤다 하더라도 얘는 회귀 모델이네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봤을 때 우리의 목표 변수의 형태를 먼저 본 다음에 이 아이가 어떤 모델을 쓰는지 보고 그 다음에는 평가 지표 보면서 제가 체크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모델 예측 결과는 프라이스 컬럼을 가져야 하고요. 예측 결과를 나타내야 되고요. 인덱스는 표시하지 않는다. 항상 이거는 거의 뭐 기본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문제에서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자, 예측 결과 파일명은 다음과 같이 한다. result.csv. 자, 여기까지 여러분 기억을 해 주시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할 건데요. 자, 여기에서 쓰이는 데이터는 제 깃허브에 제가 올려놓은 중고차 가격 데이터를 사용을 할 겁니다. 제 깃허브는요, 제 교재에도 나와 있긴 하지만, 자, 여기에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데이터 확인하실 수 있고요. 거기에 들어가셔서 어디에 보냐면 아래쪽에 used car price data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 보시고 로우 누르신 다음에 여기에 있는 주소 갖고 오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 일단 컨트롤 C 그리고 가지고 올 건데, 자, 기본적으로 import pandas as pd 해주시고 데이터 프레임은 판다스 점 여기 이렇게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콜랩에서 우리에게 자동 완성 기능처럼 이렇게 줘요. 자, 우리가 탭 누르면 이렇게 그냥 바로 써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익숙해지면 안 된다. 그쵸? 우리가 시험에서는 이렇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수고스럽더라도 내가 직접적으로 쓰는 그런 방식을 좀 고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런 똑같은 상황들을 저희가 시험을 보지 않잖아요. 그죠? 자, 그래가지고 데이터 프레임 가지고 오고 데이터 프레임의 info, print 데이터 프레임의 head 이렇게 해주시고 나서 컨트롤 엔터 눌러보시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쫙 나오는데, 자, 우리가 보고자 하는 프라이스가 지금 이렇게 앞에 달러 표시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 친구는 오브젝트, 즉 문자열의 형태였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문자열인 친구들 가지고 라벨 인코딩으로 수치로 바꿔줘야만 하고 분석을 위해서는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전체적으로 4009행이 맞는데 여기에 보니까 그 연료 타입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고가 났는지 그 다음에 뭐 클린 타이틀 이런 부분들이 결츠값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우리는 전처리로 결츠값 처리 및 라벨 인코딩을 해줘야겠네라는 걸 여기에서 확인하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근데 우리는 지금 데이터 프레임으로 갖고 온 이유가 데이터가 하나로 통째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트레인은 뭐, 테스트는 뭐 이렇게 가져올 필요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시험에서는 트레인에서는 목표 변수가 있고 테스트에는 목표 변수가 없죠. 근데 지금 저희는 목표 변수가 테스트에도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는 안 나오긴 해요. 근데 일단은 데이터를 잘라서 쓰는 것도 아셔야 되니까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확인을 했다면 이 부분들은 주석 처리해 주시고, 자, 제가요 데이터 전 처리할 때 결츠값도 있고 문자열도 있으면 결츠값을 먼저 처리하고 그 다음에 라벨 인코딩을 해줘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결츠값 처리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츠값이 있어요. 결츠값이 있으면 그것을 내가 뭐 뺄지, 그러니까 삭제할지 아니면은 뭐 대체할지, 그것은 뭐 사용자의 마음인 거죠. 사용자의 마음이에요. 근데 저는 결츠값을 삭제하지 않고, 왜냐면 지금 여기 클린 타이틀 같은 경우에 좀 많아요.
결집값이. 그래서 역시나 제가 자주 썼던 최빈값으로 이 i를 채워주려고 합니다. 결집값은 어떻게 채워주는 거냐면은요. 일단은 데이터에 그 컬럼 이름을 쫙 적어줘요. 즉 데이터 프레임에서 저희는 뭐였어요? 연료 타입 이거였죠? 자, 이걸 어떻게 해주겠다? 결집값 채워주는 게 뭐예요? fill 나 해주겠다. 즉 내가 나라는 거는 결집값 부분인 거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내가 뭘로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어떤 값으로 넣어줄 건지를 넣어주는 건데 데이터 프레임에서 지금 나오는 요런 거에 여러분 현혹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고지식하지만 이렇게 내가 그냥 다 칠 것이야 이렇게 하고 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두 해주시고 최빈 값으로 해줄 것이야. 그 다음에 in place true라고 해줘가지고 원본에도 반영을 할 것이야 이런 식으로 해준다라는 거죠. 그쵸? 그리고 중간중간 여러분 작업형 이 유형은 코드가 좀 길잖아요. 중간중간 실행하면서 문제 있나 없나 체크하면서 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게 그 두 개가 더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뭐 사고 났는지 이거랑 그 다음에 클린 타이틀이었죠. 자, 이렇게 하고 실행.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본 다음에 저희가 다시 한번 데이터를 확인을 해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결집값 처리가 다 됐다면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4009행으로 다 맞춰진 걸 볼 수 있죠. 어디가요? 저희의 연료 타입, 그 다음에 우리의 그 사고, 그 다음에 클린 타이틀 등등등이 지금 4009행으로 맞춰진 걸 볼 수 있죠. 자, 그럼 잘 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제 뭐 해주신다? 라벨링 코딩 해주신다. 라벨링 코딩 할 게 좀 많아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해줘야 돼가지고 총 11개. 저희가 지금 12개 컬럼인데 하나 빼고 다 문자열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다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라벨링 코딩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갖고 와야 될 친구들이 있죠? scikit learn. 지금 보이세요, 여러분? 굉장히 코드 작성하는 환경이 좋아졌어요. 지금 사용자 굉장히 친화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뭘 하고 싶은지 네, 알고 있어요. 이렇게 임포트. 하지만 우리는 현혹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라벨. 왜냐면 여러분 시험 환경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여러분들께서 메모장에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코드 실행은 되고 그 뭐 오류가 나면 오류를 알려주고 이건 되지만 그걸 뭐 알려주고 미리 뭐 자동 완성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뭐 실행할 때도 뭐 우리가 뭐 키보드로 실행할 수 있고 이런 거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여러분들이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자, 아무튼 자 데이터 프레임에서 저희가 바꿀 거 일단 브랜드 먼저 바꿔볼까요? 브랜드 바꿔주고 얘를 자, 라벨링 코딩을 해줍니다. 자, le.fit transform. 아이고, 제가 그냥 자동화성 써버렸네요. form 해주시고 얘를 어떻게 해준다? 브랜드로 이렇게 해준다. 자, 그리고 이렇게 지금 저희가 11개니까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에서 쭉쭉쭉 써주시면 돼요. 저는 요거는 요 정도 복붙은 제가 종종 사용합니다. 복붙 하는 거는 뭐 가끔 제가 컬럼 이름을 오타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런 부분들은 좀 확실하지 않으면 그냥 이 컬럼명은 그냥 저는 복붙을 좀 해요. 여러분들 이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쭉 하나하나 다 넣어주실 필요가 있어요. 자, 쭉쭉쭉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쭉 해주신 다음에 다시 한번 프린트 데이터 프레임.info 해가지고 결과를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그럼 전체가 다 인트형으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서야 저희는 이제 분석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거고요. 근데 뭐 전설이라고 하면 전설이라고 할 수 있는 작업이 남아 있죠. 뭐냐면 트레인 몇 개, 테스트 몇 개 나누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저희가 나누는 방법이 어떻게 하는지를 아셔야 되는 건데, 자, 일단은 저희가 아까 트레인을 3,800행 나머지를 즉 209행을 테스트에 쓴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를 이제 저희가 데이터를 잘라줘야 되죠. 데이터 프레임은 통짜니까요. 자, 그랬을 때 트레인이라고 하는 이름에다가 데이터 프레임에서 저희가 아일락을 쓸 건데, 자, 이랬을 때 3800 위에서부터 3800을 갖고 오고 싶다. 즉 3800 행을 갖고 오는 거잖아요. 저희는 이 대괄호 안에 콤마를 기점으로 앞에는 행, 뒤에는 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열은 즉 컬럼 내용들은 전체를 다 갖고 와야 되죠. 전체를 다 갖고 오고 싶으면 이렇게 그냥 콜론만 딱 쳐주시면 돼요. 근데 행 부분은 내가 앞에서부터 3800까지만 갖고 오고 싶죠. 앞에서부터 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앞에다가 콜론을 넣어주시고 3800 이렇게 해주시면 데이터 프레임 전체에서 나는 컬럼은 다 갖고 오고 행, 즉 로우는 위에서부터 3800개를 갖고 오겠다라는 거예요. 그쵸? 자, 그 다음에 테스트는 그 밑에서부터 어떻게 보면 밑에서부터 209행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 점 똑같이 아일락 해주시고, 자, 똑같이 콤마 기준으로 뒤에 있는 컬럼은 다 갖고 오는 게 맞죠? 근데 얘는 앞에서가 아니라 뒤에서부터예요. 뒤에서부터는 마이너스를 먼저 써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지고 오고 싶은 개수를 짝 적어주시고 그 뒤에다가 콜론 쳐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요 구조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우리가 프린트 train.info 프린트 test.info 한번 해줘 볼게요. 자, 한번 실행. 자, 그러면 위에가 트레인이고 밑에가 테스트죠? 위에 보시면 3800, 밑에 보시면 209 이렇게 잘 잘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확인했으니까 이제서 저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분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분석하려면 저희 뭐 해야 돼요? 데이터 분할해줘야 되죠? 자, 데이터 즉 트레인이라고 되어 있는 저 친구를 우리가 어떻게 몇 대 몇으로 학습과 테스트를 써가지고 모델링 할 건지를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데이터 분할해주는 거 from scikit-learn에서 모델 셀렉션에서 import train test split 갖고 와야 됐죠? 자,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서 독립변수하고 종속변수를 지정을 해줬어야 되잖아요. 그쵸? 자세히 보시면 여기 전체 데이터 중에서 프라이스라고 하는 목표 변수를 제외한 나머지가 독립변수인 것이고 프라이스는 종속변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러니까 그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x 즉 독립변수는 트레인에서 뭐만 빼주면 돼요? 프라이스만 빼면 돼요. 프라이스만 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컬럼 이름을 내가 어떻게 하겠다? 프라이스로 하겠다. 자, 그리고 종속 변수는 어떻게 해주겠다? 트레인에서 내가 프라이스를 쓰겠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리고 나서 x 트레인, x 테스트, y 트레인, y 테스트 해주시고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독립변수, 종속변수, 그 다음에 테스트 사이즈를 저는 0.2, 즉 20%를 테스트에 쓰겠다. 그 다음에 랜덤 스테이트 해가지고 뭐 저는 이거를 뭐 그냥 10 이렇게 넣어볼게요. 자, 이거는 랜덤 스테이트는 그냥 여러분들이 정수 적당한 거 넣으시면 돼요. 말 그대로 이 수치를 넣는다라는 건 내가 랜덤하게 갖고 오되 이 수치를 만약에 10을 넣으면 10이었을 때 갖고 오는 랜덤 수치들은 항상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에서는 내가 뭐 랜덤 스테이트를 안 넣으면 내가 실행할 때마다 결과가 바뀌거든요. 왜냐면 갖고 온 데이터가 바뀌니까. 근데 내가 랜덤 스테이트를 적어 놓으면 딱 그 데이터를 계속 갖고 오는 거니까 결과가 맨날 바뀌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 안 쓰고 싶으면 안 쓰셔도 괜찮은데 전 쓰는 걸 좀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했습니다. 이렇게 나눴어요. 자, 그러면 이제 모델링을 해줘야겠죠. 모델링. 자, 저희 아까 from scikit-learn에서 앙상블 import random
자, 여러분 제가 분류냐 획이냐에 따라서 모델 이름도 구조도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기 보시면 랜덤 포레스트 우리가 원래 분류할 때는 클래시파이어 이렇게 가져왔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어요. 리그레서. 그쵸? 이게 획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이름을 알아야지만 내가 딱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자, 요렇게 일단은 가지고 오시고 얘를 생성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쵸? 저희는 RFR이란 이름으로 만들게요. 그래서 랜덤 자, 이렇게 해주시고 안에 설정 값들을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똑같이 nestimators 해주고 일단은 기본 값으로 뭐 한 120 이렇게 해볼까요? 120 해주시고 그 다음에 maxdep 자, nestimator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앙상블 모델로서 즉 랜덤 포레스트 획이 이 모델이 랜덤 포레스트 모델 자체가 의사결정 나무가 막 여러 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막 모여있기 때문에 성능이 좀 좋아진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었는데 여기에서의 이 N 에스티메이터스는 그 나무의 개수 의사결정 나무의 개수를 나는 120개로 두겠다라는 거고 맥스텝은 그 나무의 깊이를 나는 15로 두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이 나무를 많이 논다고 해서 깊이를 깊게 한다고 해서 성능이 좋아진다 그건 아니에요. 우리의 데이터에 대한 형태, 여러분들이 전처리한 그러한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계속 튜닝을 해가지고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게 만들어 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랜덤 스테이트 해가지고 똑같이 10으로 맞춰줄게요. 자, 이렇게까지 했으면 모델이 생성됐지 아직 저희가 학습은 안 됐어요. rfr.fit을 해줘야지만 그래야지만 말 그대로 학습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xtrain, ytrain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주신 다음에 어떻게 해주냐면요. 저희가 프레드 1이라는 이름에다가 예측을 해보는 거예요. rfr.predict 해가지고 무엇을 x테스트를 넣어야겠죠. 자, 그러면 프레드 1이라는 이름에다가 우리의 x테스트 내용들을 집어넣어서 그 아이가 이 모델이 예측한 값이 프레드 1에 저장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y 테스트가 진짜 실제 값이니까 y 테스트랑 프레드 1을 즉 예측한 프레드 1을 비교해서 얘가 얼마나 잘 예측했는지를 확인해주면 대략적인 저희 모델의 성능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러니까 일단 여기까지 해주신 다음에 이제 무엇을 합니까? 모델에 지금 일단은 저희 모델을 학습시켜가지고 그 모델 활용해가지고 예측값을 얻은 것까지가 윗단계까지인 거죠. 그쵸? 그러면 이제 이것을 그냥 그 결과를 얻었어요가 아니라 얘가 정말 제대로 잘 해주는지를 봐야 되는 건데 그 제대로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의 기준이 무엇이냐? RMSE 즉 평균 제곱근 오차라고 문제에서 명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RMSE로 확인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쵸? 자, 근데 RMSE는요. MSE에다가 루트를 씌운 거죠. 그러니까 MSE를 먼저 구하고 구한 값에다가 우리가 루트를 씌워서 결과를 확인해 보면 되는 겁니다. 자, 볼게요. from scikit-learn에서 잘 보세요. 자, scikit-learn 하위 패키지에서 어디를 가야 되냐면은 매트릭스를 가셔야 돼요. 매트릭스, import, mean, squared, error. 자, 여기 가시고 나서 자, MSE라는 그런 이름에다가 내가 MSE를 한번 확인해 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y 테스트 프레드 1 넣어 주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MSE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당연히 에러가 났죠. 여러분, 제가 저 오타 많이 친다 그랬죠. 매트릭스인데 이렇게 됐죠.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못하죠. 여러분들은 보셨을 거라고 믿어요. 자, 이렇게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MSE가 12만 정도 나왔어요. 여러분,
MSE랑 RMSE는 말 그대로 우리의 값과 예측값과 실제값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정도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 수치가 정해진 범위는 없어요. 근데 작으면 작을수록 좋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근데 MSE는 저희가 그 값이 0으로 상쇄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제곱을 시켜준 거란 말이에요. 즉 우리의 오차가 필요 이상으로 뻥튀기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를 제곱을 다시 루트를 씌워서 차원을 되돌려준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루트를 어떻게 씌우냐라는 거잖아요. 그쵸?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아래에 있는 코드처럼 이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왜냐면 제곱이 되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 저희는 좀 있어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numpy에 sqrt 함수를 사용을 합니다. 자 여기다가 import numpy as np 해주시고 rmse라고 한 다음에 numpy.sqrt 해주시고 여기에다가 MSE 값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MSE에다가 루트가 씌워진 결과가 RMSE라는 변수에 저장이 되고 제가 프린트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결과를 확인을 해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자, RMSE는 요렇게, MSE는 요렇게 결과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저희의 평가 지표는 이거잖아요. 이 정도 수치면 여러분 잘 괜찮게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작으면 작을수록 좋아요. 근데 내가 확인해봤는데 수치가 너무 큰 것 같아요. 불안해요. 그러시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나무의 개수, 나무의 깊이 이런 부분들 조절해가지고 모델을 다시 한번 튜닝을 해주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리모델링 작업해서 이 정도면 괜찮겠다라고 싶은 그 수치를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마지막에 테스트 결과를 예측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건 제가 한번 여기다 적어 놓을게요. 자, 그렇게 하고 나서는 이제 무엇을 해줘야 되는 거냐? 자, 여기까지 됐으면 테스트 데이터를 예측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최종 결과 예측, 즉 학습에 사용되지 않았던 테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확인을 해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 그것을 테스트 X 데이터라고 표현을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얘는 테스트 데이터에서 뭐만 빼면 됩니까? 프라이스만 빼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프라이스를 빼주겠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 나서 어떻게 해주면 됩니까? 프레드2 해주시고 똑같이 rfr.predict 해서 테스트 x 데이터를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것을 CSV 파일로 저장해가지고 제출하라고 했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제출. 자, 결과 제출 및 확인이죠. 저희가 pd. 일단은 CSV 파일로 저장을 해야 되니까 pd.data frame 해주시고 이 안에다가 아까 저에게 요청했던 내용이 뭐였죠? 자, 프라이스라는 컬럼을 갖추고 예측 결과를 넣으라 그랬고 인덱스는 표시하지 않고 파일명은 result.csv였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프라이스가 우리의 무엇이다? 컬럼명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 넣을 데이터는 프레드 2라는 겁니다. 요거 꼭 기억하세요. 프레드 1 아니에요. 2예요. 왜요? 이러시면 또 이제 머리 아픕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얘를 어떻게 하겠다? to CSV, 그쵸? 해주시고 여기다가 우리의 파일명을 넣는 거예요. result.csv, 그쵸? 근데 이렇게만 하면 된다, 안 된다? 뭐가 하나 빠졌어요. 인덱스 넣지 말라 했어요. 인덱스는 어떻게 한다? false로 하겠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사실 이렇게 했으면 제출된 거거든요. 근데 조금 아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result.csv라고 한 요 친구를 한번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확인하는 게 좋아요. 어쨌든. 자, 그러면 프린트 바로 넣어도 괜찮고요. 저는 변수에 넣어가지고 가져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result 주시고 pd.read csv 한 다음에 result.csv 해주시고 프린트 result. head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
자, 그럼 이런 식으로 헤드라고 했기 때문에 헤드는 말 그대로 상위에 있는 5개의 행만을 저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격이 예측이 되어 있고 이 앞에 있는 요 012 이건 인덱스 있는 게 아니에요. 저희 실제적인 결과 보면 이 부분은 없이 요만큼만 저장이 된 걸 볼 수 있어요. 지금 저희 이거는 여러분 보시면은 여기 리절트 보이시죠? 여기에 저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저희 인덱스 없죠?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여기서 그냥 뭐 헤드가 아니라 그냥 리절트라고 하겠다라고 이렇게 해서 보면은 전체적인 부분이 보일 겁니다. 자, 여기서 뭘 보셔야 되는 거냐면 저에게 중요했던 내용 뭐였어요? 아까 테스트 데이터 개수를 209개가 되도록 맞춰야 된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209라고 하는 요 친구 들어있죠. 그래서 요거 확인하시고 문제 없군이라고 되면 요거 필요 없는 부분들 다 주석 처리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실행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측 상단에 제출 버튼 샥 눌러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괜찮죠? 이렇게 그냥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께서 사실 여러분 작업형 이유형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문제만 잘 이해만 하면 그냥 딸 수 있는 40점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저는 여러분들께서 작업형 이유형에서는 감점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덱스를 넣지 말아라 라고 했어요. 문제에서. 근데 만약에 인덱스 first를 안 했어요. 그럼 인덱스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조차도 부분 점수로 깎여요. 뭐 3점씩 이렇게 깎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다 잘해놓고 뭐 요런 거 하나 안 해가지고 37점 됐어요. 그러면 다른 점수들이 다 10점씩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37점 때문에 내가 아쉽게 또 결과가 안타까워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게 우리는 꼼꼼하게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께서 꼭 좋은 결과를 바로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회계 모델 작업형 2유형에 대한 부분 여기까지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